김치찌개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찌개 중 하나인데요. 이 김치찌개에 무심코 넣은 이것 때문에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암, 치매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 우리의 신경세포를 죽이고 뇌신경세포를 죽이면 바로 치매가 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원인은 지방간을 만드는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과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우리의 식습관에 있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이 쌓여서 치매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신경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식습관을 가지는 것만이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김치찌개에 넣으면 안 좋은 재료와 좋은 재료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 좋은 재료 첫 번째, 설탕입니다. 김치찌개는 보통 신김치나 묵은지로 하기 때문에 신맛을 잡기 위해 설탕을 씁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빨리 높이는 최악의 음식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설탕을 줄이셔야 합니다.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설탕 한 스푼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설탕이 쌓여서 하루 동안 섭취하는 설탕량이 되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설탕 섭취량이 많은 분들은 100g 이상을 드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한 달 동안 무려 3kg의 설탕을 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음식부터라도 설탕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맛술입니다. 맛술은 돼지고기의 잡내를 잡아주고 풍미가 올라가기 때문에 김치찌개에 많이 쓰시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맛술에는 과당, 설탕, 포도당 같은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설탕과 마찬가지로 소량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닙니다. 맛술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이 맛에 길들여지고 모든 음식에 맛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감칠맛과 단맛이 있는 식단을 즐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맛술은 칼로리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는 몸의 고혈당을 부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설탕과 맛술 같은 조미료를 줄이는 것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가공육.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을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공육을 넣으면 국물 맛도 진해지고 더 맛있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담배나 석면처럼 발암 위험성이 큰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가공육을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화합물과 그로 인해 생기는 화학물질이 장내벽에 손상을 주기 때문이죠. 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가공육을 50g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18% 높아지고 이와 함께 전립샘과 췌장암의 위험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가공육은 웬만해선 줄이시고 건강을 더 생각하신다면 아예 끊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식용유입니다. 김치를 볶을 때 식용유를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돼지고기를 볶은 기름으로만 김치를 볶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용유는 오메가6 함량이 높은데요. 오메가6를 과잉 섭취하는 경우 체내 염증 유발, 세포기능 저하, 피부 염증, 비만, 대산자계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염증 반응을 통해 우리 몸을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염증 반응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면역 체계는 균형을 잃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가속시키는 오메가6와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소 식습관을 통해서는 오메가6를 훨씬 많이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균형은 결국 만성염증으로 이어져 인슐린 저항성을 안 좋게 합니다. 마지막, 라면, 국수, 당면과 같은 사리들. 김치찌개는 보통 밥과 먹고 추가로 라면사리나 국수를 넣어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밥에 사리까지 먹게 되면 혈당이 매우 높아집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몸은 인슐린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인슐린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극도로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의 가장 큰 적을 밀가루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밀가루가 혈당을 정말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이죠. 문제는 밀가루가 정말 맛있기 때문에 끊기 힘들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김밥에 떡볶이, 라면을 함께 먹는 민족입니다. 평상시에 정말 탄수화물 파티를 즐기죠. 하지만 이런 식습관이 결국 나중에는 당뇨, 치매에 이르게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인슐린 저항성인 것 같은데요. 인슐린 저항성이란 몸 안의 혈당 방화벽과 유연성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 저항성을 지키는 것이 당뇨와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서양인들에 비해 췌장의 크기나 기능 면에서 약 30%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인이 서양인처럼 먹는다면 결국에는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요즘 식습관이 점점 서구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을 더 잘 지켜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생활습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숙면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인슐린에도 해당되는 말인데요. 수면 부족은 지방세포의 인슐린 민감성을 떨어뜨려 내성을 초래하고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상 체중의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루 4시간 30분씩 자게 한 결과 충분히 잠을 잤을 때보다 인슐린 민감성이 15% 떨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식사. 인슐린의 핵심은 결국 췌장의 건강에 있는데 몸의 바이오 리듬이 있듯이 췌장에도 일할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아무 때나 정해진 양 없이 불규칙적으로 준다면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췌장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불려나와 정해진 양 없이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적당한 양으로 꼭꼭 씹어 먹어 무리하게 소화효소와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 현상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단식 시간. 모든 장기가 쉬는 시간이 필요하듯 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식 시간이라고 해서 하루 이상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저녁밥을 먹고 난 뒤 아침 식사 사이의 공복을 최소 10시간 정도만 유지해도 췌장에 쉬는 시간을 주고 체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꼭 많은 단식 시간을 가지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저녁과 아침 사이라도 매일 약간의 단식을 도전해 보세요. 네 번째, 설탕 줄이기. 앞에서 지겹도록 말했지만 한 번 더 강조해도 모자란 설탕 이야기입니다. 짠 것보다 단 게 위험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나트륨은 체외로 배출이라도 되지 당은 들어가면 배출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단순히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피하는 노력보다도 음식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관심을 가지고 식품 뒷면에 있는 영양 정보에 신경을 써주세요. 생각보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도 있고 생각보다 설탕이 적게 들어간 음식도 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음식부터 해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다들 알고는 있지만 입에 익숙한 단 음식, 맛있는 음식을 안 먹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끊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당과 인슐린을 생각하면서 점차 줄여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식습관이 미래의 행복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위해 매주 건강한 습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주변 친구들에게도 건강한 습관 널리 알려주세요.